은퇴 후 부부싸움, 범인은 돈도밥도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담지기입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직장 생활, 그 긴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맞이한 은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나요?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배우자와 손잡고 여행도 다니며 오순도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거라 기대하셨을 겁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장밋빛 꿈 말이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본 은퇴의 현실은 조금 다르더군요. 이상하게 사소한 일로 자꾸 부딪히고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배우자의 사소한 습관이나 숨소리조차 거슬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평생 고생하며 살았나 싶은 서글픈 마음이 덜컥 내려앉기도 하죠.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서일까요? 아니면 밥 세 끼 차려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사실 우리가 은퇴 후에 치열하게 싸우는 데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진짜 이유 3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소담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서로에게 날을 세우게 되는지, 그 실체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부부 관계의 새로운 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줄어든 수입이 만드는 마음의 긴장. 은퇴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현실의 벽은 바로 경제적 부담입니다. 직장에서의 월급이 사라지고 매달 들어오던 안정적인 수입이 줄어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긴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진짜 이유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줄어든 수입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긴장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 바구니에 과일 하나 더 담는 게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고 싶은 옷 한 벌, 친구와의 점심 한 끼가 그리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죠. 하지만 수입이 줄어든 지금 배우자가 쓰는 10,000원, 20,000원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왜 지금 사? 조금 더 싼 건 없었어? 이런 사소한 참견이 시작되는 겁니다. 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인생이 갑자기 초라해진 것 같아 서글퍼집니다. 평생 고생한 대가가 겨우 이거였나 싶어 자존심이 상하죠. 반면 돈을 아끼자고 말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아프거나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잔소리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니까요. 결국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불안과 서운함이 부딪히는 겁니다. 돈 좀 아껴 써라는 말은 상대에게 당신 이제 돈 못 벌어오니까 내 눈치 좀 봐 라는 날카로운 빗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말은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서로를 아끼기 때문에 부담과 불안을 표현할 방법을 몰라 엉뚱하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라진 역할, 흔들리는 자존감.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나를 지탱해주던 사회적 명함과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이죠. 누군가의 상사로 혹은 유능한 조력자로 불리던 시간이 멈추고 거울 앞에 서면 문득 이제 나는 누구지? 라는 낯선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마음속의 자존감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평생을 일터에서 보낸 남편들에게 집은 편안한 안식처이기보다 내 역할이 없는 낯선 타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평생 선장으로 배를 몰던 사람이 갑자기 좁은 뗏목 위로 옮겨 탄 기분이랄까요? 그래서일까요? 집안일 하나하나에 참견하고 예전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소한 규칙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건 상대를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도 이 집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흔들리는 자존감의 몸부림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도 역할의 변화는 당혹스럽습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내고 이제야 겨우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는데 갑자기 큰 아이 같은 남편이 하루 종일 내 곁을 맴돕니다. 내 공간이었던 주방과 거실이 침범당하는 기분이 들고 내가 해온 방식이 부정당할 때 아내의 자존감 역시 상처를 입습니다. 결국 은퇴 부부의 싸움은 누가 맞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흔들리면 부부 사이의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사랑과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터지는 감정은 부부싸움의 큰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소한 말이 간섭이 되는 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지점은 바로 말입니다. 은퇴 전에는 하루에 길어야 서너 시간 얼굴을 마주했다면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숨 쉬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엔 무심히 넘겼을 배우자의 사소한 습관들이 하나둘 눈에 밟히기 시작하죠. 불 좀 꺼라, 양말은 뒤집어 놓지 마라, 물 좀 아껴 써라. 사람은 관심과 조언이라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간섭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평생 가정을 꾸려온 아내에게 남편의 작은 지적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듯한 기분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반대로 남편은 사회에서 익힌 방식대로 하려다 보니 자신의 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날카로운 지적만이 남게 되죠. 어디가? 언제 와? 누구 만나? 그 같은 질문들이 예전에는 다정함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서로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편함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결국 사소한 말이 간섭이 되는 순간은 우리가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내 틀 안에 가두려 할 때 찾아옵니다. 이제 소담지기의 마무리 이야기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퇴 후 부부가 싸우는 진짜 이유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줄어든 수입, 흔들리는 자존감, 그리고 숨막히는 간섭까지. 서로의 불안을 이해하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담는 것이 은퇴 후 부부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줄어든 수입과 불안, 사라진 역할,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 속의 긴장.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직장에는 퇴직이 있지만 부부 관계에는 퇴직이 없습니다. 대신 재계약이 필요할 뿐입니다. 혹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작은 공감과 관심이 모이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소한 갈등에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소담지기가 지혜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수요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사랑과 이해를 곁에 두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담지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